프론트엔드로 갈지 백엔드로 갈지 결정하셨나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대체 뭐지? 어차피 다 똑같은 개발 아닌가? 나는 어떤 개발자가 어울릴까?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프론트엔드일까, 백엔드일까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동안 네이버 쿠팡에서 만났던 동료들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개발자에 어울릴지 또 각각 장단점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프론트엔드는 웹사이트나 앱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열어보면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앱의 디자인, 버튼, 입력 폼, 그림, 글씨 등이 프론트엔드 부분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사용자가 만져볼 수 있게 해줍니다. 백엔드는 웹사이트나 앱의 뒷단이죠. 우스갯소리로 뒤끝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사용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엔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보를 처리한 다음 웹사이트나 앱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쇼핑몰에 로그인 전에 보이던 화면이랑 로그인한 이후의 화면이 달라지죠. 백엔드는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시겠지만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나 둘 다 있어야 하나의 서비스나 앱이 완성됩니다. 그럼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다들 뷔페에 가보셨죠? 뷔페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음식을 퍼담을 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담는지 신기한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 프론트엔드 개발자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접시 가장자리를 과자로 벽을 만든 다음 그 안에 음식을 최대로 채우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백엔드 개발자 하시면 됩니다. 일단 농담으로 한번 설명해 봤는데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을 때조차도 시각적인 즐거움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디자이너 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 하시는 경우도 있고, 프론트엔드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소통하게 되는 대상이 또 디자이너입니다. 기획자와도 자주 이야기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사용자에게 첫 인상을 주는 부분을 만들다 보니 작은 회사인 경우 대표님이랑도 이야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MBTI E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은 뭔가 외적으로도 스타일리시하시고 스노우보드 같은 활동적인 동호회에도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는 I 성향인데 프론트는 하면 안 되는 건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성향인 분들이 잘 맞긴 하지만 결국은 필요한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상대방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또 전문적인 디자이너 분들이 있는 경우는 사실 코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기기도 하고, 만드는 서비스의 페이지나 화면 요소가 많아질수록 고민 요소가 많아집니다. 어떤 정보를 앱에서 가지고 있을지 말지, 현재 상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 개선하는 것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죠. 또 내가 평소에 앱을 써보니까 이게 불편하다, 버튼이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직접 바꿔보고 싶으셨던 분들, 프론트엔드 개발자 하시면 원하는 대로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프론트엔드는 크게 앱과 웹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앱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거죠. 아이폰은 iOS,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있습니다. 합쳐서 모바일 개발자라고도 하죠. iOS는 최근에는 스위프트 언어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자바 또는 코틀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에서 각각 만들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요즘에는 한꺼번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구글의 플러터라는 것을 이용하면 둘 다 개발이 가능합니다. 언어는 다트 언어를 쓰고 있고요. 당연히 처음 개발할 때는 이게 유리하지만 이게 나오기 전에 개발한 회사들은 방금 말씀드린 iOS,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모바일 개발이었고요. 또 메인 축이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습니다. 웹은 우리가 보통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크롬, 엣지,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 보이는 웹사이트 화면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개발하시는 분 성향에 따라서 코드 유지 보수하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화면 요소를 재활용하기 좋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리액트가 있고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요새는 타입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혹시 가장자리에 벽 쌓는 분들 듣고 계신가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질 수 있어서 프론트는 여기까지 하고
백엔드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왜 벽을 쌓으시는 걸까요? 이런 분들은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이에요. 밥 먹기 위해서 접시에 음식을 2번 담는 것보다 한 번에 먹을 만큼 가져오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그럼 움직임을 줄이고 먹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음식의 미적인 부분을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먹는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을 뿐이죠. 실무에서는 데이터가 처음 어디서 들어와서 저장되었다가 다시 어떤 가공을 통해 전달되는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속도를 올리거나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분들은 가공한 데이터를 어딘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버 개발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작은 회사인 경우에는 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와만 소통하게 되고,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다른 팀의 백엔드 개발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결국 만나는 사람들이 개발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상적인 단어보다는 전문 용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 뭐해?" 라고 물어보면 하는 건 많지만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백엔드 개발은 프론트엔드 개발처럼 그렇게 많이 나뉘지는 않는데요. 굳이 나뉘자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 오래된 큰 회사들에서는 언어로 자바를 주로 사용하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을 많이 합니다. 일부 코틀린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개발팀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개발팀 성향에 따라 다르고요.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선호하는 팀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나 패스티파이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파이썬은 장고나 요새는 패스티파이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단점도 물론 있는데요. 프론트엔드의 경우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변경사항 요청이 많고, 예를 들면 1픽셀만 옮겨주세요, 색상이 안 맞네요, 모니터 좀 바꿔주세요 등등, 또 수많은 기기들의 호환성까지 고려하면 추가 작업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유행이 바뀌면 몇 년 전 코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 있고요. 디자이너, 기획자, 또 백엔드 개발자와도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디자이너와 기획자가 능력이 좋다면 최종본으로만 전달받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백엔드, 특히 자바 같은 경우는 한번 공부해 두면 예전 코드도 이해할 수 있고 성능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특성상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코드가 메모리 누수라도 일으키면 한밤중에 원인을 찾아 밤새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만드는 코드의 결과가 눈으로 바로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 이외에 이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모니터링 툴에 대한 사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어떠셨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어떤 개발자가 될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결정 못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둘 다 아직 충분히 맛보지 않으셨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대학교 시절에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프론트엔드를 맡았었는데요. 그때는 요즘처럼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프레임워크가 없었기 때문에 생 HTML, CSS만으로 작업을 했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으로 작업하면 중복으로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때 그거에 질려서 웹 개발자를 포기하는 동기들이 많았었죠. 4학년 때 경험해본 자바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 입사하면 필요할 때 프론트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경험이 도움이 됐었죠. 그리고 몇 년 뒤에 리액트가 나왔을 때는 또 그게 너무 좋아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도 일했었고요. 네, 결론은 사실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비스를 만드는 데는 둘 다 필요하거든요. 개인 토이 프로젝트든 포트폴리오든 만들려면 어차피 둘 다 하시게 될 텐데요. 두 작업 모두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코딩새우였습니다.